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친애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국내,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인수 기자의 뉴스공장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따른 그 후속적인 여파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은 이 폭로 발언을 계기로 그간에 충돌해왔던 친 정청래계와 친 이재명계의 정치적인 대충돌, 민주당 내부의 또는 이제 민주 세력 전체의 어떤 대중들까지 그 대충돌이 이제 벌어졌고, 그것이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검찰 개악, 종전의 대검 중수부가 살아서 돌아오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대공소청,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니까 현재로서는 헌법상 과거 대검 중수부가 현재는 대공소청 중수청, 대공중수청, 대검중수청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법조인의 시각에서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또 굉장히 거친 말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선 또 중요하죠. 그 전문가의 의견을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평가하고 이제 수용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 주권자들의 몫이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고 내세운 그 김민석 총리 TF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거죠. 그 안은 개악이 분명합니다. 개악이 분명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충돌의 핵심적인 지점은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한테 당분간 이름은 헌법을 개헌하기 전에는 어쨌든 검찰총장, 검사 이렇게 돼 있죠, 헌법상. 그런데 이제 그 실무적인 법률적인 지칭은 공소청장, 공소관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없애는 게 아니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청 법에 또 보면 역시 검사, 검찰총장이라고 또 나옵니다.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 두 가지 직급만 있습니다. 검사는. 그래서 그건 이제 직급을 부르는 거지, 직급을. 경찰 같으면은 총경, 경무관, 치안총감, 치안경감 이런 게 직급이잖아요. 일반 공무원 같으면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의사관, 2급 관리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부를 때는 누가 관리관님, 부의사관님 헷갈리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죠. 과장, 계장, 실장, 국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차관, 장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에 공소청 법률상의 그 호칭은 공소청장, 공소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계급적 지칭은 헌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청법은 공소청법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있는 검찰총장, 검사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검찰과의 계악, 검찰과 거래해가지고, 검찰한테 뭔가를 주고, 우리는 뭔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검찰 계약이 폭로되니까
헌법에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연말단적이고 쟁점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여론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도 뭐 할 말은 해야지 뭐.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수사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하는 또 국수본도 있고 경찰이 전담한다. 기소만 공소청 종전검사들이 뭐 거기에 일하고 싶으면 공소청에서 전담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게 대원칙이고 이거는 뭐 대검 중수부 검찰 정치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서극해 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시민이라면 가슴 속 저 깊이 심장 저 끝에 10년에서 터져 나오는 그 분노입니다. 역사적 분노이고 역사적인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검찰개혁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3년 동안 개판친 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건 홍위병들이야. 모택동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결국 어떻게 됐죠? 모택동과 4인방은 처단됐습니다. 그리고 탄압받았던 등소평, 물론 유속이, 펑도하이, 류샤오치 뭐 등등 수많은 그 위대한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그 홍위병의 그 폭력 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지만 결국 10년 이후에 등소평이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강청 4인방을 처단하고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을 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심판받고 바로잡게 되는 게 1년도 안 걸릴 겁니다. 네. 당장 6월 달에 2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당장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완전한 폭망이 다가오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뭐 이란 호르무즈, 뭐 이란 전쟁 엉망진창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불어닥칠 수도 있고 코스피 한 방에 그냥 곤도박질 칠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류 이재명 이러면서 이상한 욕설이나 하는 함동균인가 뭔가 하는 희한한 사람을 또 불러내가지고 그분은 뭐 하는 분이죠? 문학 비평가인가?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해? 대놓고.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매체에 나와서 쌍욕을 해도 되나요? 예? 아무한테나 그냥 완전히 XX를 하던데. 그리고 함동균 씨, 근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분을 무슨 류 이재명의 새로운 무슨 이론가 있냐. 그렇게 류 이재명 외치는 분들이 이론이 없나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할 만한? 그 이론이 없어? 아니, 강청 4인방 그 문화대혁명 일으켰을 때 그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대중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 광풍을 일으켰는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치밀한 이론이 있어서 해서 파고한 사건이니.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함동균 전 그분은 법적으로 아마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 네? 장인수 기자를 고발할 게 아니라 함동균 씨를 고발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라면서. 이분은 보니까 약간 문화비평 이런 인문학 이런 거 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존중합니다. 그분의 어떤 학문적인 그 소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오면 완전히 그냥 제로더구만. 경제라든가 이런 검찰개혁 법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 제로야, 제로. 그냥 초딩 수준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검찰이 착한 검찰도 있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예.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요즘에 보니까 뭐 최고의 어떤 이론가 내지는 최고의 공격수도만.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뉴 이재명의 수준이 그런 어떤 이론적 어떤 정치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경험적인 실존적인 이분들은 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그 홍위병들이 그랬어요. 홍위병들이. 네. 그러니까 웃기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뭐, 이재명, 또 공소취소, 이재명을 공소취소하는 105인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임, 공치모. 아이고야, 네, 참. 그거는 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깜빵 가요. 그 주도한 사람들은. 공소취소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그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요건이. 법이라는 건. 공소취소는 검사가 수사한 것이 잘못된 조작 수사고 조작 기소다. 이게 입증이 돼야지 공소취소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1심에 한해서 형사소송법상. 그러면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수사한 게 뭐 조작이면 뭐 박상용 검사면 그 사람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고 그 사람이 뭐 최소한 기소도 되고 뭐 1심에서 최소한 유죄 판결이라도 나야지 그것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현재 검찰이 수원지검 공판부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이재명 피고인 공소취소 그 사건을 공소취소한다. 공판부 검사가 물론 수원지검장이 지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죠. 물론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휘하죠. 뭐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소취소를 하냐고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만 뭐 억울해요? 전 국민이 검찰한테 탄압받아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쟤한테 휴대폰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야. 그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과거사 검찰 독재의 검찰의 그런 이 악행들을 전 국민들의 그런 억울함을 진상조사하고 그것을 피해 구제하고 그 중에 n분의 1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왕으로 또 받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때하고 똑같아요. 함동균인가 뭔가 하는 사람. 당신도 그렇고 뭐 이 사람은 아무 뭐 공식적인 뭐 그런 또 직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냥 뭐 어떤 인문학자다 그런 차원에서 뭐 그분이야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105명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엊그저께인가는 국회에서 그 시끄러운 그 문제가 심각한 극우 중에 극우인 이은주가 친 이재명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파란 색깔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사람이 또 나서서 마이크 잡고 국회에서 이제 친 이재명 의원들 잔뜩 불러놓고 함동균이라는 사람 불러놓고 또 막 김어준 타도 뭐 장인수 뭐 타도 뭐를 하고 있더구만. 한심한 인간들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월급 준다는 게 진짜로 아까워. 그 좀 월급을 안 주는 제도적인 방법을 앞으로 좀 국민운동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 뉴스공장도 그렇고 우리 김어준 공장장도 그렇고 특히 고발된 장인수 기자님 한테 도움이 되도록 법률적인 대법원 판례로 네 고발됐으니까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고발한 거야. 지금 고발은 또 형식적으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했잖아요. 뉴스공장은 아무래도 겁나니까 김어준 공장장은 또 쏙 빼고 제가 대법원 판례로 이 장인수 기자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로 딱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첫째, 그 명예훼손 당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돼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장인수 기자의 발언은 정부의 뭐 대통령과 가까운 최측근이라고 누구나 인정될 만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유튜브들 언론들은 정부의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인 고위 관계자, 고위 검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또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특정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법무부 장관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예.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장관 되기 며칠 전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은 억울하니까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 개인 의견이다. 그거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장관 되고 나서 일체 그러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수사한 검사가 박상용 검사면 박상용이 그 사람이 잘못된 수사, 범죄적 수사를 했다. 직권남용이다. 뭐 해서 기소되고 이런 게 있어야 공소취소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장, 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한테 그 공소 취소해 해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라인은 전부 정권이 바뀌든 다음 민주당에서 다른 대통령이 나오든 무조건 직권남용으로 깜빵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거는. 그러니까 뭐 법조인으로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정성호 장관이 그런 걸 할 리가 없고, 본래 법무부 장관은 그런 그 은밀한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눈에 잘 안 드러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은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은 청와대에 이제 있다면 뭐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그냥 얼굴 마담이야. 예. 비서관 중에서 오히려 실세 중에 실세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5년 내내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그 유명한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왕차관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비서실장도 아니고 뭐 무슨 민정수석도 아니고 그냥 기획조정 비서관이었어요. 비서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걸 그 박영준 왕비서관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도 더 높고 청와대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한 명 꼽으라면은 박영준 왕차관이었죠. 그분은 뭐 5년 내내 권력을 휘둘렀지만 장관도 한 적이 없어요. 차관 시켰지.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에도 국무차장, 차관급을 시켰습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힘이 엄청 센 사람은 높은 자리를 주지 않아. 왜?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CIA가 얼마나 힘이 세요?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세죠.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세지. 예. 그래서 국장으로 부른단 말이야. 국장으로.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중앙정보 부장이었잖아. 부장. 일개 부장밖에 안 돼. 힘이 너무 세니까 CIA 모델을 따라서 직급은 낮춘다 이거예요. 낮춘다. 지금은 국정원장 하니까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애매하지. 본래 부장이에요. 진짜 힘이 센 중앙정보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장인수 기자가 사실이다, 취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게 법무부 장관 이런 데서 찾는 것은 너무 정치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뭐 대충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죠. 그러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정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뭐 언론인들 그 전문가들인데 전부 특정을 엉뚱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그 피해자가 정성호는 본인도 아니다 했잖아요. 이게 특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잖아. 피해자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여기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이거야. 네. 이러면 검찰 가면은 제대로 검사가 또 뭐 경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면은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아. 그건 예를 들면 뭐 기자가 나와서 내가 지금 많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또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을 팔고 호가호위하면서 고위검사들 만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닌답디다. 이 정도의 얘기예요. 이 정도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장인수 기자가 좀 더 이제 그 취재원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언론윤리상.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취재했던 내용을 좀 더 공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목적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폭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또 중요한 것이 언론인 경우에는 그런 공공의 이익,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폭로를 했다. 이것이 중요할 때에는 설사 좀 허위 사실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이 면책이 된단 말이에요. 설사 좀 명예훼손적인 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니까 면책이 된다. 책임이 없어진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취재했던 내용을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옷만 띄워놓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말을 꺼냈냐고. 네. 그걸 공개를 해야지.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뉴스공장의 홍사훈 기자인가 그분은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형사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소취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공소취소권 내가 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검찰 개악 해가지고 니네들한테 보안 수사권 줄게 이렇게 뒷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탄핵 사유지.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언론이 지금 극우 언론도 막 신나고 지금 막 극우 극자 뭐 좌우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주식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지금. 예. 미국 이란 전쟁 오일 쇼크보다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높아요. 댓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체적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공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을 제공한 뉴스공장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느냐?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뭐 인터넷 사업자인 경우에도 거기에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 올라간다. 그럼 플랫폼만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책임이 있느냐? 똑같은 거죠. 예. 유튜브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에 출연한 사람이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장인수의 법적 책임 말씀드렸고 그 장을 제공한 뉴스공장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들이. 좀 전에 그 특정성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그 기준은 이제 좀 어느 사람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발언에
맥락을 보면, 발언의 맥락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특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특정이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을 찍는 거는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냥 들리는 소리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로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했던 그 사람들이 최측근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 등등. 그리고 뭐 본래 제일 측근인 뭐 김용신이 뭐 그 사람 정치한다고 지금 뭐 감옥에 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측근 그룹 본래 시민단체 때부터 활동을 몇십 년간 해왔던 측근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그룹 등등 이렇게 그렇지만 다수기 때문에 아무리 맥락을 쫓아가더라도 한 명으로 특정이 안 돼. 대법원 판례는 발언의 맥락상 한 명으로 특정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 일반인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딱 누구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게 판단이 돼야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되는 거잖아. 국민들이 알아야. 남들이 모르면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지. 그래서 이 명예는 국민 일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켰다. 이게 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상으로도 한 명이 특정되지 않는다.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도 누구다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니 특정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유수공장장, 플랫폼 사업자, 그 장을 만든 사람의 책임의 기준은 뭐냐?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근데 일단은 그 장인수 기자의 발언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수공장 플랫폼 사업자는 당연히 죄가 안 되지. 네. 발언한 사람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다. 이게 죄가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때 항상 이 장을 제공한 유수공장이 책임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관리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더 증거를 제시를 좀 해라 객관적인 뭐 이런 걸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고의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했다. 거의 공범적 수준. 그런 관리 가능성.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에 의하면 사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폭로를 할 것인지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뭐 뉴스 공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거다 이런 거를 다 말해주세요 사전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충 어떤 주제의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는 하죠. 뭐 말하고자 하는 요지도 뭐 사전에 안 알려주고 뭐 무조건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하고 하지는 않더라 제 개인 경험에도. 그리고 뭐 이렇게 중대한 어떤 그런 발언인 경우에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두 사람만 알겠지만 저는 뭐 김어준 공장장의 그 이 실무적인 관례 이게 더 맞다. 또 그 장인수 기자의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폭로성, 이 엄청난 거를 특종성 그런 관점에서도 뉴스 공장에서 나가서 진짜 이제 팩트를 이제 폭로하는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것이다. 대체적인 주제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뉴스 공장도 그 작가가 물어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플랫폼 사업자 장을 제공하는 뉴스 공장 김어준 공장장의 법적 책임도 당연히 없다. 장인수가 무죄면 여기는 당연히 무죄고 장인수가 제가 만약에 된다라는 이론적인 전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 가능성 이런 지배 가능성 이런 게 없다면 김어준 공장장은 더더욱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못한 겁니다. 고발을 했다면은 그것은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법률적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 뭐 여러 법률 지원단 변호사들 엄청 많잖아요. 전문가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만
고발을 했다. 장인수도 변호사님 판례상 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고발을 했을까요? 알면서도 했겠죠. 뭐 법적인 다툼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무고죄는 되지는 않거든. 그런데 고발이라도 해야 적어도 그래도 힘 있는 현직 대통령한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하고 뭔가 어쨌든 현재는 대통령이 이제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지지율도 대통령 인기도 높고 하니까 잘 보여야지. 2년만 지나 보세요. 대통령 오라고 식사하러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을 거예요. 모든 권력의 생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모시고자 하는 정말 측근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퇴임 이후에도 정말로 훌륭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그렇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귀하들처럼 이재명 이름 걸고 공소취소 공치모입니다. 저 잘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또는 한 2년 후에는 또는 내년부터 중수청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스타트했다 하면은 바로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칼을 댈지도 모르죠. 누군가가 검사들한테 공소취소해달라라고 했다.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직권남용, 대대적인 대통령 최측근 사건이 터져나올지도 모르죠. 장인수 기자의 팩트가 수사로 나올 수도 있다. 언제? 중수청이 출범하면, 10월 달에 출범하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조선시대의 호칭이나 쓰고 대통령이 왕이잖아요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심각한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부디 제가 주는 세금 가지고 월급 갖고 먹고 사는 공직자라면, 정치인이라면 주권자의 이익에 따라서, 공화국의 이익에 따라서 처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